3억 전세금 집주인은 사기꾼이었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고 온 사건은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신혼부부가 2년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은 3억 원. 그 돈이 한순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집주인은 사기꾼이었고 경매로 집은 날아갔으며 돌아온 건 고작 5,200만 원이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이 부부라면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2021년 11월 15일 29살 민지와 31살 현우는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아파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결혼 2년 차 두 사람의 손에는 3억 원이 든 통장이 들려 있었어요. 복덕방 사장은 말했죠. 집주인 47살 박상훈 씨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물건이에요. 등기부 등기록을 확인하니 근저당은 1억 5천만 원. 전세 3억이면 충분히 안전해 보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민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31살 현우는 새벽 배송일까지 병행하며 월 400만 원을 벌었고 민지는 카페 매니저로 월 250만 원을 받았어요. 2년간 단 한 번도 외식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으며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박상우는 계약을 마치며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좋은 집 구하셨어요. 애기 낳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이었는지 두 사람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2022년 5월 23일 새벽 3시 현우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같은 아파트 907호 세입자였어요. 혹시 집주인한테 전세금 받으셨어요? 저희 집 경매 넘어갔대요. 잠이 깬 두 사람은 곧바로 법원 경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서 자신들의 집 백사동 1502호도 경매 목록에 올라 있는 걸 발견했죠. 시작 가격 2억 8천만 원, 선순위 근저당 1억 5천만 원을 빼면 최악의 경우 1억 3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날 아침 민지는 병가를 나타내고 박상훈에게 20번 넘게 전화를 걸었어요. 겨우 연결된 박상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태연했습니다. 사업이 좀 꼬였어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그의 전화는 2번 다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상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과 용인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12가구를 속였습니다. 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집을 담보로 대출을 최대한 받아내는 방식이었어요. 총 피해액은 36억 원. 박상호는 그 돈으로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 3채를 사들였고 주식 투자로 8억 원을 날렸습니다. 민지와 현우가 계약한 2021년 11월 박상호는 이미 5가구를 같은 방법으로 속인 뒤였어요. 2022년 8월 4일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최종 낙찰가는 2억 9,500만 원. 선순위 근저당 1억 5천만 원과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민지와 현우에게 돌아온 금액은 5,200만 원이었습니다. 3억 원을 잃고 5,2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2억 4,800만 원이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현우는 그날 밤 과호흡 증후군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민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박상호는 2022년 9월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만으로는 빼앗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잖아요. 민지와 현우는 2023년 2월 박상훈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제기합니다. 청구 금액은 2억 4,800만 원과 지연 이자. 여기서 핵심 쟁점이 2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박상훈이 처음부터 고의로 사기를 친 것인가? 둘째, 고의가 인정된다면 2억 4,800만 원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쉽게 말해 나쁜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돈을 물어내야 하는지의 문제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 범위가 확 줄어들 수 있거든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양측은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요? 먼저 민지와 현우 측의 입장입니다. 피고는 우리와 계약하기 전에 이미 5건의 전세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게다가 박상호는 전세금을 받은 직후 1억 2천만 원을 차명 계좌, 쉽게 말해 남의 이름으로 만든 계좌로 옮겨 숨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명품 가방을 사고 강남 클럽에서 수천만 원을 썼으며 29살 여자친구에게는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선물했습니다. 민지는 증인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2년간 라면만 먹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돈으로 명품을 샀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법정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하더군요. 반면 박상훈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사기 의도는 없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경기 침체로 망한 것 뿐입니다. 전세 계약 당시 근저당 내역은 모두 공개돼 있었고 원고들도 등기부를 확인했잖아요. 개인 소비는 범죄 의도와 별개 문제고 지금은 재산이 없어 배상도 불가능합니다. 피고 변호인은 피고 본인도 경기 침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박상훈의 말처럼 억울한 사업 실패일까요? 아니면 민지와 현우의 주장처럼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을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민지와 현우의 손을 들어줄지 피고 박상훈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지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은 실제 판결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판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의 판단과 같을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3년 10월 17일 재판부는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피고 박상호는 원고들에게 2억 4,8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원고 전액 승소입니다. 재판부는 박상훈의 고의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이전 이미 5건의 동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전세금을 받자마자 1억 2천만 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린 사실, 그리고 그 돈을 명품과 유흥으로 탕진한 사실, 이 모든 게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행위임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750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의나 실수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반드시 그 손해를 갚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사업 실패로 어쩔 수 없었다는 박상훈의 주장을 정면으로 기각했습니다.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재산이 없어 못 갚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민지와 현우는 박상훈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전세 계약 전 등기부 확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저당이 낮아 보여도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이미 사기를 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집주인의 다른 보유 부동산 현황, 세금 체납 여부,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범죄자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내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민사소장을 따로 제기하고 가압류라는 방법으로 쉽게 말해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 범죄자의 재산을 추적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계약 직후 집주인이 대출을 새로 받거나 재산을 급격히 줄인다면 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이 의심된다면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전세 사기, 남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버딩미에서 나온 이 이야기, 주변에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버딩미를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판례로 찾아옵니다. 법이 우리 삶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함께 느껴봐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